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학생의 발표와 저의 강의를 통해서 참으로 귀한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발표 주제는 창의성에 대한 여러 기법입니다. 그동안은 창의성의 정의라든가 또 누구나 창의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어떤 동기부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창의성의 어떤 장애물, 그런 일반적인 어떤 내용을 주로 다뤘는데, 오늘은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창의성의 여러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 기법들이 여러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하자면, 가장 대표적인 집단 발상법인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를 편리하게 정의하는 카드 비에스법, 아이디어를 취합 발전시키는 브레인라이팅, 생각의 가지를 확장하는 마인드맵, 신제품 기획에 꼭 필요한 체크리스트, 아이디어 실마리를 제공하는 희망적 열거법.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창의성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문적인 그런 입장이 되려고 하면 아무래도 여기에 관한 책들을 좀 읽고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겠죠. 일단은 학생의 창의 기법을 한번 들어보고 저도 한 두 가지 소개하면서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를 한번 듣겠습니다.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의성의 여러 가지 기법 및 아이디어 창출에 대해 준비한 김영준, 이다혜, 이진, 조혜주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발표를 할 조혜주와 이다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창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보고, 스캔퍼 기법과 유책 사고모자 기법 이 두 가지와 마인드맵, 브레인 라이팅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두 개의 중심인 창의성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의 사전적 의미는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거나 비일상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그런 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의성은 초기에 주로 융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을 포함하는 확산적 사고의 관점에서만 연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를 포함하는 다양한 지적 능력과 인성, 지식, 환경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기법 중 하나인 스캔퍼 기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캔퍼 기법이란 7가지 아이디어 창출 방법이 단어를 모아 그중 첫 글자만 따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밑에 표를 보시게 되면 스캔퍼의 S는 대체하다, C는 결합하다, A는 조정하고 응용을 하다, M은 축소하다, 수정하다, B는 다른 용도로 대체하다, E는 제거하다, R은 뒤집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스캔퍼 기법의 다양한 예시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을 들고 다니기는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대체할 만한 물건으로 흔히 사용하는 종이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발에 바퀴를 결합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즐겨 타던 롤러스케이트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빠르게 다른 예시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고리 같은 돌기로 다른 물체에 잘 붙는 독고마리의 성질을 이용하여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찍찍이, 바로 벨크로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시계를 축소하여 우리가 어디에서나 시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일상생활 속 어디에서나 우리는 주전자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전자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물뿌리개로 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키보드의 선을 제거하여 우리는 무선 키보드를 만들어내고 김밥에서의 발상을 뒤집어 밥이 위로 가 있는 하얀색의 누드 김밥을 발명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독창적이고 완벽한 새로운 것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던 흔히 볼 수 있던 도구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스캔폰 기법은 어린 친구들이 발명품의 아이디어를 낼 뿐만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더 크게 확장을 하거나 어른들도 새롭고 창의적이며 흔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내고 싶을 때 사용하기 좋은 기법입니다. 네 번째로 설명할 창의성 기법은 많이들 알고 계실 마인드맵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클러스터 기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인드맵은 말 그대로 생각의 지도라는 뜻입니다. 영국의 토니 부장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원을 다닐 때 두뇌의 특성을 고려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부장은 여러 사람들이 상징물과 그림을 통한 학습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인드맵은 중심부터 밖으로 뻗어나간다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 사고는 주로 학생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사고 기법 중 하나입니다. 장점은 수많은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재밌고 쉽게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전환 기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인 라이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브레인 라이팅은 사람의 인원수가 많고 아이디어를 빠른 시간 이내로 생성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창의적 사고 기법입니다. 생성되는 아이디어가 시각적으로 게시되므로 동적인 활동이 요구되어 집단의 열기가 높고 남의 아이디어에서 힌트를 받아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유리합니다. 자칫하면 브레인스토밍과 비슷하지만 발언에 소극적인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발언 대신 글로 쓰는 방법을 채택한 기법입니다. 브레인 라이팅의 방법입니다. 종이에 아이디어를 적고 각 내용을 파악한 뒤 비슷한 내용끼리 구분 지어줍니다. 그리고 토론 이후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자세한 토론을 하며 마무리 지어줍니다. 역할 분담입니다.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학생 발표 잘 했습니다. 제가 발표한 걸 조금 평가를 하자면 우선 발표에 대한 그 음성 자체가 아주 또렷하고 선명하게 녹음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녹음은 좋은데 파워포인트 글씨체를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딱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글씨체가 잘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기법들을 소개하면서 뭐 스탬프 기법, 마인드앱, 브레인 라이팅 이런 걸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강의를 안 들은 상태에서 사실은 이런 기법을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책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걸 소개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일단은 이런 데 대해서 자료를 뽑아서 특별히 이렇게 잘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여러분들의 이 다른 학생, 남아있는 학생들도 여기 주의해야 돼요. 이 동영상 내용이 최소한 한 12분 이상은 넘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동영상은 8분 이내에 끝마치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사실은. 12분 정도 넘어야 그게 한 15분대로 이렇게 맞춰야 정상인데 12분 여러분들 동영상 만들면 나는 한 3분 정도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8분이면 제가 많은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죠. 네, 오늘은 또 제가 이 강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기법 가운데 브레인스토밍하고 또 한 가지 길포드라는 그 5가지 창의적 기법이 있는데 그거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레인스토밍은 뭐냐면 이게 외국 사람이 해서 그렇지 오즈본이라는 사람이 창안한 건데 뭐 브레인스토밍 하니까 뭐 아주 거창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브레인은 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스토밍은 폭풍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머리에서 나오는 폭풍같이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이런 뜻이 있는데 결국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 한 6, 7명이 여러분 모여서 아이디어를 어떤 리더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판단을 보류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막 내놓을 때, 야, 너 이 아이디어 왜 이렇게 나빠 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보류하고, 그 다음에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든, 뭐 유치한 생각이도 좋아요. 어떤 생각이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해서 마음껏 이렇게 장애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잡는 게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대량 아이디어 발생이 많이 나오죠. 이런 의견, A라는 의견, B라는 의견, C라는 의견, D라는 의견 아주 다양한 종류의 아이디어가 쏟아지겠죠. 근데 맨 마지막에는 그런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가운데 아주 독특하고 창의적이고 딱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취사선택하는 그 이제 오즈본이 이 4가지 법칙에다 하나를 더 하면 넓게 생각하라는 이걸 하나 추가했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 브레이밍스톰이라는 거는 자유분방하게 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가장 좋은 걸 취사선택하는 그런 기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적용하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지금 요번에 발표하면서 아마 누구는 PTP를 담당하고 누구는 녹음을 담당하고 누구는 또 뭐를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역할 분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역할 분담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협조하는 거예요. 협조하는 거고 좀 상대방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고 잘했다 칭찬하고 수고했다고 서로가 격려하고 칭찬하면 그런 말을 들을 때 학생도 조금 부족하지만 더 힘을 얻고 좋은 아이디어로 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그 내용을 동영상 만드는 과정을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 만드는 그 어떻게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조는 굉장히 서로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서로 어? 인정하고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아주 잘 만든 학생이 있고 어떤 때는 그 조가 어떤 한 학생이 예를 들어서 누구를 비판하게 되면 그 조는 깨지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뭐 아이디어를 내고 뭐 해보려는데 누가 딱 비판을 하면 할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그 여러분 회사 생활이든 어떤 공동체든 앞으로 모여 생활할 때는 상대방의 아이디어가 좋지 않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끌어나갈 수 있는 그게 진정한 리더죠. 프레이밍 스톤이나 이런 창의성 기법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포드의 창조성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게 조금 공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창의성을 기르려면 첫 번째 뭐냐면 문제에 대한 감성이 예민해야 된다고요. 문제가 뭔지 파악하지 못하고는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창의력이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이게 중요하다고요.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 그 해결하는 창의성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사고의 유연성. 한 가지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 관점에서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사고의 독자성은 뭐냐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뭐 두 번째하고 비슷한 건데 새로운 것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가 필요하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이걸 연결하는 그런 어떤 재구성하는 힘이 필요하다고요. 그 여러분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그 스마트폰 그 발표할 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스마트폰을 들고서 하는 말이 인문학과 테크니컬 과학의 융합이라고 그랬고 연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그 스티브 잡스의 머리가 대단하죠. 단순한 그 스마트폰 자체는 상당히 과학 기계잖아요.
근데 그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 인문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요즘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서로 대화도 하고 SNS 정보도 주고받고 동영상도 찍고 뭐 사랑의 표현도 하고 여러 전화도 하고 뭐 하여튼 이 스마트폰 하나가 모든 인간의 문화생활이 다 거기에 다 응집해서 다 표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세계적인 그 문화의 패턴을 바꿨던 것입니다. 재구성하는, 연결하고 재구성하는 그런 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체화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실제로 그 아이디어가 뭔가 만약에 어떤 생산하는 제품이라 그러면 이거 만들어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실현 가능한 것을 생각해내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저도 사실은 이 창의성 기법에 대해서는 저도 다 완전히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전공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창의성과 문제 해결에 대한 이 과목이 대학에서는 없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만 해도 그래서 지금 교수님들이 이 과목을 하지만 공부를 해야 하지만 사실 여기에서 박사학위를 따거나 뭐 그런 분은 아무도 없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과목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교수의 입장도 조금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배우면서 이걸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이해하시고 하여튼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